안녕하세요. 김영의 널스토리입니다. 자, 오늘은 공공보건과 관련된 조직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까 하는데요. 자, 크게 나눠서 국제조직, 국내 조직이 있습니다. 국제조직 하면 당연히 WHO가 있겠죠. 자, 국내 조직은 다시 둘로 나눠서 중앙조직과 지방조직으로 나눌 수 있어요. 자, 중앙조직 하면 딱 떠오르는 거, 네, 보건복지부 있을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행정안전부도 있겠죠. 그리고 환경하면 환경부가 관련이 돼 있을 거고요. 산업보건 하면은 고용노동부가 관련이 돼 있을 겁니다. 그리고 학교 소속 병원은 대부분 교육부 소속인 것도 아실 거예요. 이렇게 자, 보건과 관련된 중앙조직은 여러 조직이 있어요. 이걸 우리는 다원화되어 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근데 이런 소리도 들으셨을 거예요. 자, 보건과 관련된 중앙조직이 이원화되어 있다. 이런 소리도 들으셨을 거예요. 그러면 이 중에서 중요한 두 개의 조직이 있다는 거죠. 두 개의 조직이 뭐냐면 보건복지부, 또 하나가 행정안전부예요. 그럼 도대체 이 두 조직은 도대체 보건과 관련돼서 무슨 일을 하는데 궁금하실 겁니다. 자, 행정안전부는 아버지 같은 역할을 해요. 아버지 같은 역할? 아버지 우리한테 용돈 주시죠? 결국 예산권을 갖고 있어요. 자, 그리고 우리는 아빠 자식이에요, 엄마 자식이에요 라고 하면 뭐 엄빠 자식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니에요, 아빠 자식이에요. 왜? 아빠 성을 따르잖아요. 결국 행정안전부는 우리를 뽑아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사권을 갖고 있죠. 결국 인사권, 예산권을 갖고 있는 아주 막강한 파워를 갖고 있어요. 그런데 비해서 보건복지는 무슨 역할을 하느냐? 엄마 같은 역할, 한마디로 잔소리만 하는 거죠. 사업 감독권을 갖고 있는 거죠.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이제 우리가 이제 엄마가 너 대학생이나 돼갖고 옷걸이 그게 뭐냐? 옷 좀 사 입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우린 뭐라 그래? 엄마 나 옷 사입게 돈 줘. 내가 돈이 어딨어? 라고 얘기하는 거죠. 돈 많은 네 아빠한테 가서 달라고 그래?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이제 아빠한테 쭈루룩 가서 아빠 엄마가 옷걸이 이게 뭐니? 그래서 옷 사 입을 테니까 돈 주세요. 라고 하면 아빠는 그놈의 옆에 애 미친 거 아니야? 라고 소리를 지르는 거죠. 결국 엄마 아빠 사이가 굉장히 안 좋다라고 느끼시면 되고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나중에 보건소 가서 현장에 가서 일을 하시면 뼈저리게 느끼게 될 겁니다. 하여튼 이거는 제가 좀 이따가 다시 사례를 좀 들어드릴게요. 하여튼 이렇게 중앙조직은 이원화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밑에 지방조직은 시도 조직이 있습니다. 그 밑에 시군구 조직이 있고 그 구청 안에 보건소가 있게 되는 거죠. 자, 보건소 밑에 보건지소가 있고 보건지소랑 같은 레벨의 건강생활지원센터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 밑에는 보건진료소가 있게 되는 거죠. 서열이 있게 있는 거고요. 자, 이 중에서 우리 보건소의 설치 근거는 대통령령입니다. 자, 그리고 제가 무슨 뜻인지 몰라도 외우라는 거 하나 있었을 겁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해서 설치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설치 장소는 시, 군, 구별로 한 개소예요. 자, 그런데 비해서 보건지소입니다. 보건지소 역시 대통령령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설치되어 있고 그다음에 설치 장소는 읍면별로 한 개소예요. 그다음에 같은 레벨의 건강생활지원센터 역시 대통령령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설치되어 있고 설치 장소가 읍, 면, 동별로 한 개소입니다. 자, 지금까지 얘기했던 보건소, 지소, 그다음에 건강생활지원센터는 백그라운드가 되는 게 지역보건법이고요. 그다음에 맨 마지막에 있던 보건진료소는 농특법이에요. 게다가 얘는 대통령령도 아니고 보건복지부령에 의해서 설치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설치 장소는 의료 취약지역에 500인 이상 5,000인 미만인 곳에 설치하게끔 되어 있고요. 물론 도소지역은 300인 이상입니다. 물론 5,000인 미만은 똑같고요. 자, 이렇게 해서 보건진료소까지 얘기를 좀 했습니다. 제가 예전에 보건소에 근무했을 때, 보건소에 처음으로 근무했을 때죠. 이제 보건복지부에서 이제 사업이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전염병이 도니까 예방접종을 해라. 1,000명에 대해서. 당연히 돈은 안 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예산이 있는지 구청은 행안부 자식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가서 이제 그 행안부 자식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우리도 행안부 자식이긴 하는데 그 행정안전부에서 우리는 자식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구청에 가면 항상 보건소가 뒤에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드러내놓고 싶지 않은 자식이죠. 그래서 우리는 맨날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는 홍길동 같은 존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하여튼 저는 행안부에 가서 그 예산 담당자를 찾아갔어요. 그래서 이번에 보건복지부에서 이렇게 사업이 떨어졌는데 혹시 돈이 있나요? 라고 했더니 눈도 안 마주쳐요. 없어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순간적으로 돈이 없으면 사업 안 해도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와서 계장님한테 계장님 우리 교회는 돈이 없대요. 그러니까 우리 사업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계장님이 아니야 그래도 사업을 해야 되는데 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계장님 모르셔서 그렇지 안 해도 돼요. 그리고 정말 저 안 했습니다. 6개월 동안 안 했습니다. 근데 6개월 뒤에 이제 보건복지부에서 전화가 온 거죠. 그래서 전화를 딱 받았더니 너네 왜 사업 안 해?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주 친절하게 우리 교회는 돈이 없어요 라고 했더니 갑자기 하는 말이 너 줄래? 이러는 거예요. 제가 너무 화가 나서 내가 왜 줘야? 막 이러면서 소리를 질렀고 그다음에 전화를 끊었거든요. 근데 24개구 중에 우리만 안 한 거예요. 그래서 저도 되게 궁금해. 아니 우리보다 못하는 구도 많은데 못 사는 구도 많은데 어떻게 거기는 했지? 그래서 제가 전화를 했어요. 근데 그 담당자 그 사람이 야 너는 밤의 역사도 모르니? 이러는 거예요. 밤의 역사? 그 예산 담당자를 불러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혹시 오늘 저녁 때 시간 되세요? 그랬더니 자기 시간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불러서 이제 뭐 드실래요? 라고 했더니 자기는 꽃등심 체질이래. 그래서 이제 꽃등심 시켜서 이거 전부 다 쥐꼬리만한 제 월급 갖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꽃등심 구워 먹고 정말 예산 얘기는 하나도 안 했습니다. 그럼 뭐냐? 그냥 생활 사는 얘기, 사람 사는 얘기만 쭉 한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자기 좀 술을 좀 먹어야 되겠대. 근데 술을 먹었어요. 그때 이제 술을 또 깨려고 노래를 불러야 되겠대. 노래도 불렀습니다. 자, 그래서 새벽 1시가 됐더라고요. 근데 자기가 아직 술이 덜 깬 것 같으니까 택시를 타고 가야 되겠대. 그래서 제가 택시비까지 드렸습니다. 그래서 1시 30분에 헤어졌고 새벽 1시 30분에 그 다음날 9시 전화가 온 거예요. 예산이 떨어졌다고. 이게 밤의 역사예요. 자, 물론 지금은 이러진 않을 겁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는 이렇게 사업하기 힘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우리 중앙조직이 이원화됐다는 게 아주 끔찍하다라고 지금까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 공공보건과 관련된 조직에 대해서 쭉 서열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서열을 알아야 우리 마음가짐, 몸가짐을 바르게 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지금까지 김영애 널스토리였습니다.